고급 세단 안.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한 남자의 눈이 순간 커집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살짝 벌린 채 앞좌석 운전기사의 목 뒤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 끝에는 목덜미에 선명하게 새겨진 하나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반면 운전기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분하게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절망적이면서도 간절한 시선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운전기사의 목에 있는 그 흉터가 왜 한 남자를 이토록 놀라게 한 것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장 회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7시에 기상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죠.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와 명성, 그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6시 김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31살의 그는 오늘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부터 잘해보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김민수는 고아원에서 자란 이후 줄곧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택시기사, 대리운전, 화물차 운전까지. 운전대만 잡으면 그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해냈죠. 하지만 이번 일자리는 달랐습니다. 바로 장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였으니까요. 아침 7시 30분 그는 장 회장의 자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웅장한 저택을 올려다보며 새삼 실감했죠.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잠시 후 정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풍기는 아우라만으로도 범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재빨리 차 문을 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회장님. 오늘부터 모시게 될 김민수입니다. 장 회장은 김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 기사. 잘 부탁한다.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지만 김민수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바른 자세로 서서 대답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회장이 뒷좌석에 앉자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묻어났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나? 10년 정도 됩니다. 택시와 대리운전, 화물차까지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사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김민수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장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죠. 김민수는 백미러로 장 회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차갑고 엄격해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면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김민수는 완벽했습니다. 차 문을 열어드리고 장 회장이 내릴 때까지 정중하게 기다렸죠. 그리고 장 회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차를 주차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주차장에서 다른 운전기사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김 기사죠? 장 회장님은 까다로우시니까 조심하세요. 한 선배 기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죠. 까다로우시든 아니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점심시간이 되자 장 회장이 외부 미팅을 나갔습니다. 김민수는 조수석 뒷자리에 앉으신 장 회장을 모시고 시내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김민수는 집중했습니다. 신호 하나, 차선 변경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썼죠. 장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김민수의 운전 실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안전한 운전, 적절한 속도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가 담긴 운전이었죠. 제법이군. 장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김민수는 장 회장을 자택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죠. 수고했네. 장 회장이 차에서 내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김민수에게는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김민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괜찮은 출발인 것 같아.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시작.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목 뒤에 있는 작은 흉터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김민수가 장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그는 어김없이 장 회장의 자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김민수가 손에 작은 수건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 회장이 나오자 김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응, 수고하네. 장 회장이 차에 타려는 순간 김민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비가 와서 차에 물기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준비해온 수건으로 뒷좌석의 가죽 시트를 꼼꼼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다른 기사들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일이었죠. 하지만 김민수는 달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김민수의 배려에 장 회장은 은근히 감동했지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운전이 시작되자 김민수는 오늘도 안전하고 부드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급정거하지 않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고 커브길에서는 장 회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했죠. 김 기사.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병원에 들러야 한다. 어느 병원이신지요? 서울대병원. 정기검진이야.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 주차장이 복잡하니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게 어떨까요? 장 회장은 김민수의 세심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전 기사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었는데 김민수는 먼저 생각하고 제안하는 타입이었죠. 회사에 도착한 후 김민수는 주차장에서 차를 정비했습니다. 세차를 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엔진룸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저 친구 정말 성실하네. 다른 운전기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김민수의 성실함은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 회장이 병원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수는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뒀죠.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차 안에서 장 회장은 김민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운전하는 모습, 신호를 보는 눈길, 다른 차들을 배려하는 매너,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김민수는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회장님, 검진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지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그럼 제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장 회장이 병원으로 들어간 후 김민수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차 안을 청소하고
장 회장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 에어컨 온도도 미리 맞춰뒀습니다. 1시간 후 장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검진은 어떠셨습니까? 김민수의 진심 어린 관심에 장 회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괜찮다. 별 이상 없다고 하네. 다행입니다. 김민수의 안도하는 표정이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친구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 김민수는 오늘도 완벽하게 일을 마쳤습니다. 장 회장을 자택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차를 정리한 후에야 퇴근했죠. 오늘도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장 회장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운전기사가 괜찮네. 어떤 점이요? 성실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 요즘 보기 드문 타입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아내의 말에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김민수는 자신의 원룸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이 건강하셔서 다행이야. 그는 정말로 장 회장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이지만 김민수에게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대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장 회장을 그저 고용주가 아닌 진심으로 모셔야 할 어른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민수는 같은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각에 나타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성실하게 운전했죠. 그런 김민수의 모습을 보며 장 회장은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들에게 준비해 놓은 놀라운 반전을. 김민수가 장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었죠. 장 회장도 김민수의 성실함을 인정했고 김민수 역시 장 회장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장 회장이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여전히 무더웠죠. 회장님, 온도를 더 낮춰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너무 차가우면 몸에 안 좋아.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기도 모르게 목 부분이 답답해졌죠. 그때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김민수가 무의식적으로 셔츠 목깃을 살짝 늘어뜨렸습니다. 너무 더워서 목 부분에 바람이라도 통하게 하려고 말이죠. 그 순간 장 회장의 시선이 김민수의 목 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덜미에서 조금 아래쪽 셔츠에 가려져 있던 부분에 뚜렷한 흉터가 보였던 것입니다. 작지만 독특한 모양의 흉터였죠. 장 회장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 흉터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품에서 사라진 아들의 목에 있던 바로 그 흉터와 똑같았거든요. 신호가 바뀌자 김민수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셔츠깃도 원래대로 정리했죠. 하지만 장 회장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김 기사, 네, 회장님, 너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민수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살 때부터? 기억나는 건 5살 때부터입니다. 그 전 일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장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들이 실종됐을 때가 바로 5살이었거든요. 혹시 목에 흉터가 있나? 이번에는 김민수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까 잠깐 보였어. 김민수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네, 어릴 때 생긴 건데 어떻게 생긴 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장 회장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나이도 맞고 흉터도 맞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설마.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김민수는 장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들이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젊은 사업가였고 5살 된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었죠.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서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 일로 아내는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졌고 자신도 사업에만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수, 이름도 비슷해. 장 회장의 아들 이름은 민석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회사에 도착했을 때까지 장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거든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에 장 회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래. 평소와 다른 장 회장의 모습에 김민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다. 그냥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 장 회장은 차에서 내렸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 김민수가 차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 뒷모습을 보며 장 회장은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체형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이라면?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하게 된다면? 그날 저녁 장 회장은 집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지?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아내가 그런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하루 종일 이상해요. 아니야. 그냥. 장 회장은 아직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반드시. 그날 밤 장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살아난 희망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장 회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달리 보였거든요.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장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김민수가 차를 정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역시나 김민수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를 꼼꼼히 점검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저 성격, 민석이와 비슷해. 장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 민석이도 어릴 때부터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장난감 하나도 제자리에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민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장 회장은 또 한 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소도 그때 그 아이와. 차에 타자 장 회장은 더욱 세심하게 김민수를 관찰했습니다. 김 기사, 어릴 때 뭘 좋아했나? 어릴 때요? 글쎄요. 자동차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장 회장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민석이도 자동차 장난감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특별히 어떤 자동차? 검은색 자동차요. 까만 차가 멋있어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장 회장이 정말 놀랐습니다. 민석이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 바로 검은색 승용차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많은 아이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그날 점심시간 장 회장은 김민수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라면 김민수는 차에서 대기했겠지만 장 회장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그냥 차에서. 아니야, 함께 먹자. 더운데 차에 있으면 힘들잖아. 식당에서 장 회장은 김민수의 식사 습관도
유심히 봤습니다. 김민수는 밥을 먹기 전에 반찬을 골고루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두 손을 모았죠. 감사 인사. 민석이도 그랬었는데 장 회장은 아들에게 항상 식사 전에 감사 인사를 하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수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기사, 혹시 어릴 때 누가 예의를 가르쳐 줬나? 고아원 원장님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김민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장 회장은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그 습관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건 아닐까? 식사 후 차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재빨리 우산을 꺼내 장 회장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민수가 왼손으로 우산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이도 왼손잡이였거든요. 김 기사, 너 왼손잡이구나? 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차에 타자 장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기사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정말 없나? 김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어떤 따뜻한 품, 그리고 놀이공원 같은 곳.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장 회장은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민석이와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놀이공원이었거든요. 그날 밤 장 회장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혹시 민석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아내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 회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털어놨습니다. 새로운 운전기사에 대한 모든 의심들을 말이죠. 그런데 확신할 수는 없어.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여보, 혹시 당신이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죠? 아내의 말에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지?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알아봐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한편 김민수는 최근 장 회장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이상하시네. 자꾸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고,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죠. 다음 날 장 회장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자.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어. 그는 은밀하게 김민수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이죠.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희망.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장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비서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혹시 사설 탐정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알고 있나?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요? 개인적인 일이야. 아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할 일이고. 김 부장은 장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며칠 후 장 회장은 조용한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김민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31살 고아원 출신이고 장 회장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왜 조사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어느 정도 깊이까지 조사할까요? 출생부터 가능한 모든 기록을 찾아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정확한 게 중요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장 회장은 김민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바람일 뿐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김민수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변함없이 정성껏 모시고 세심하게 배려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장 회장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라면
이렇게 모시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장 회장은 다시 탐정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출생 기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장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 김민수, 아니 원래 이름은 장민석입니다. 장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장민석? 네, 고아원에 들어올 때 개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탐정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김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장 회장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고아원에? 1993년 5월입니다. 나이는 5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날짜는 장 회장이 아들을 잃어버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서울 강남구 놀이공원 근처입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되어 있네요. 장 회장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탐정이 의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목 뒤쪽 흉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로 생긴 게 아니라 선천적인 반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 회장은 기억했습니다. 민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에 작은 붉은 반점이 있었고 그것이 자라면서 흉터처럼 변한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정이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시던 컵에서 채취한 것과 김민수 씨가 쓴 컵을 몰래 채취해서 검사했습니다. 장 회장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결과는 99.9% 일치합니다. 친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탐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너무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 집으로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김민수의 집이 보였습니다. 작고 초라한 원룸이었죠.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장 회장의 마음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민석이를 찾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운전기사, 김민수가 민석이에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DNA 검사까지 했어요. 틀림없어요.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죠. 어떻게 말하지?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천천히 해야죠. 김민수 씨도 놀랄 거예요. 한편 김민수는 자신에 대한 이 모든 조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한 운전기사로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30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를,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 회장은 그동안 김민수를 바라보는 눈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운전기사가 아닌 자신의 아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놀라겠지. 믿지도 않을 거고. 그날 아침 김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응, 민수야. 장 회장이 무의식 중에 이름을 부르자 김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네요. 아, 미안하다. 그냥 친근하게 느껴져서. 김민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차가 출발하자 장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혹시 가족을 갖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 가족이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까? 왜 저를 버렸을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네,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김민수의 대답에 장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장 회장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좀 좋은 곳에서 식사하자. 회장님, 저는 그냥. 아니야, 내가 가자고 하는 거야. 장 회장은 김민수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김민수는 어색해했죠. 회장님, 여기는 너무. 괜찮아. 앉아. 식사가 시작되자 장 회장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혹시 너의 진짜 부모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 김민수는 잠시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글쎄요. 이제 와서 만난다고 해도 어색할 것 같아요. 장 회장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만약 그 부모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면? 잃어버렸다고요? 그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김민수는 장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 부모님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장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수야, 사실은 그때 갑자기 장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급한 업무 전화였죠. 잠깐만. 전화를 받는 장 회장을 보며 김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거지? 전화가 끝나자 장 회장은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건가요? 장 회장은 망설였지만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실은. 하지만 또다시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화재 경보기가 울렸거든요. 손님들, 잠시 대피해 주세요. 결국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와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장 회장은 답답했습니다. 두 번이나 방해받으니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거였나요? 김민수가 다시 물었지만 장 회장은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별거 아니야. 그날 밤 장 회장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자꾸 방해가 들어와서 그것도 운명인가 봐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봐요. 갑자기 말하면 민수도 놀랄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를 너무 성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장 회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말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편 김민수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자꾸 부모님 이야기를 하시네. 혹시?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이상한 예감 때문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놀라운 진실이. 다음 날 아침 장 회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말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평소와 달리 김민수를 회사가 아닌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회사에 안 가시나요?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공원 벤치에 앉자 장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네, 말씀하세요.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5살 아이의 사진이었죠.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나? 김민수는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죠. 어딘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아드님이요? 지금은 어디에? 장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어. 놀이공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김민수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찾고 있었는데 장 회장은 김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 아이가 바로 너야. 김민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장민서? 그게 내 원래 이름이었어. 김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DNA 검사도 했어. 99.9% 일치해. 장 회장은 검사 결과서를 보여줬습니다. 김민수는 그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이야, 아들아. 그 순간 김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30년 만에 듣는 그 한마디에 장 회장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래, 내가 내 아버지야. 김민수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부모님을 만나는 건 말이죠.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리고 너한테 미안해서. 미안하다니요? 내가 널 지키지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고아원에서.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고아원에서도 혼자 살면서도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더 행복해요. 김민수의 말에 장 회장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모시면서 마음이 편했거든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래, 네, 처음 뵐 때부터 왠지 친근했어요. 마치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 회장은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야. 어머니도 계세요? 그럼 내가 없어진 후에 많이 아파하셨어. 지금도 내 방을 그대로 두고 계시거든. 김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가족이 있다는 것이 말이죠. 제가 정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가족이야. 그럼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살아야지. 더 이상 혼자 살게 둘 수 없어. 김민수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전기사고.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더 이상 남처럼 지낼 필요 없어. 장 회장은 김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꿈 같아요. 나도 꿈 같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길 잘했어. 그때 장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였죠. 여보,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민석이가 다 받아들였어요. 전화 너머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지금 함께 있어요. 빨리 데려와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장 회장이 김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지금요? 그럼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어. 김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면서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운전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넌 아들로서 뒷자리에 앉아. 그 말에 김민수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아들이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이었죠. 30년 만에 되찾은 부자의 사랑으로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죠. 김민수를 본 순간 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서가 정말 민석이구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김민수도 처음 부르는 그 단어에 목이 메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머니는 김민수를 꼭 안으며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석이에요. 그래, 내 아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장 회장도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완전해진 것이었죠. 어머니는 김민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내 방을 보여줄게. 2층으로 올라가자 한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5살 아이의 침대, 장난감들, 옷가지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방을 그대로 두었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김민수는 그 정성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방 한구석에는 김민수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검은색 자동차 장난감도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놀던 거예요? 그래, 내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야. 김민수는 그 장난감을 들어보니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이 장난감과 함께 놀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기억날 거야. 시간이 약이니까.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민석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야. 식탁에는 김민수가 지금도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취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 그동안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텐데. 가족 셋이 함께하는 첫 식사였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식탁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민수의 질문에 장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이사 와야지. 그리고 회사 일도. 회사는 그만두겠습니다. 왜? 운전이 싫어진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 운전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장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말이야. 하고 싶은 일이요? 그래, 이제 내 아들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김민수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천천히 생각해 봐. 이제 시간은 충분하니까.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집,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김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진짜 부모를 꿈꾸고 있을까?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가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며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항상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 셋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민서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인생이야. 네, 아버지.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뭔가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배운 것들 말이야. 성실함, 배려심,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을 잃으면 안 돼.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너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가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때 김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이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이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민수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었고
장 회장 부부에게는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당신도 혹시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